더칼랩! 전 세계의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 클립이 애지게 인사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볼 영화는 1636년 병자호란,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조선의 신궁 남이의 고군분투를 그린 김한민 감독 작품 영화 최종병기활입니다. 열심히 사슴놀이를 하는 남자는 그쪽이야 그쪽! 남이들이야! 그리고 달리는 사슴의 급소에 정확히 들어간 화살. 여기가 어디야? 하필이면 호랑이의 영역에서 잡혀버린 녀석 때문에 호들갑만 오지게 떨다가 야, 너 눈 깜빡였다. 그렇게 벌리게 된 술판.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아닙니까 내가 쳐. 그만. 그렇지. 그래, 싸워야지 또. 내가 오늘 오늘의 주인공, 이 조선의 유사 조커가 누구시냐 하니 13년 전 플라잉 댕댕이 두려우냐? 두렵냐고 물었다. 예, 아버지. 이제부터 네가 자인의 애비다. 알겠느냐? 어린 시절 역적으로 몰린 가문 출신으로 조선시대 셰퍼드한테 쫓겨가며 겨우 그 목숨을 건졌던 남자 남이었지요. First Blood. 그렇게 아버지의 머리와 몸이 헤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나미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 길로 아버지가 말한 김무선이라는 자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 것. 아이들 의복부터 챙기라. 부인께 이르시게. 예. 그리고 이 집 아들내미와 어린 동생의 아이 콘택트. 다시 현재 역적의 자식으로서 출세길이 있을 리가 없겠다. 사냥과 음주를 일상으로 탱자탱자 굴러다니고 계셨던 겁니다. 오셨습니까? 그때 그 아이 콘택트 아들내미 등장. 이리 와. 어디 뭐 술집 아는 데나 있나? 가보시면 아시겠죠. 이놈이 그렇게 형님을 끌고 간 곳은 빙빙 돌아가는 회전 이모님 앞에서 술 마시는 곳. 그렇게 돌고 도는 걸 보는 건 좋았는데 갑자기 이놈도 돌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 저 자인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미친놈이 내 여동생이랑 결혼하고 싶대. 심각합니다. 자네 미친 거 아닌가? 예. 어이가 없네. 제 모친. 제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밑에서 자인이는 어떨 것 같나? 전 자인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제안을 하나 하지. 예? 내 차라리 백정과 혼인시켰으면 시켰지. 절대 시집 안 보내. 그렇게 또 개같이 싸움질 하다가 바로 아버지 앞에 끌려온 두 사람. 고금의 싸움질까지 세상살이 이렇게 만만하더냐? 안거나 대체 어찌 심사니? 괜히 큰일 한다 치고 날뛰다 칼이나 맞죠. 열심히 살아 못한답니까? 이만 전 술 깨기 전에 한 잔 더 걸쳐야겠습니다. 서군인, 네 아비가 지으셨다. 자인이 이름을 내가 지으셨느니라. 내 자인이의 혼인을 허락할다.
남정네 둘이서 그리 뒹굴었는데 결국 여동생 자인과 서군의 결혼은 성사되었고 오빠 남이는 홀로 관역의 활을 겨누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태산처럼 받쳐쥐고 오랑이 꼬리처럼 말아 쏘아라. 온 동네가 떠들썩한 식당일. 오빠로서 여동생을 아끼지만 차마 식장에 있을 수 없었던 남이는 또다시 혼자 활터로 향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청나라군의 습격. 홀로 떨어졌던 주인공 또한 이들과 마주하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남이었지만 마을은 이미 초토화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와도 같았던 김무선마저 목숨을 잃고 말지요. 이에 분노한 남이는 청군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한단도 사부와 오늘 아쿠 떠나는 거 사부와 카이 자이시리단 덜머지 하루도 도와지. 알 수 없는 각도에서 날아오는 휘어지는 화살. 남이가 지닌 활의 이름이자 궁술 곡사. 그의 특기였죠. 불견실이다 무갑다. 비사오. 한편 포로로 붙잡혔으나 출중한 무예와 기백으로 청나라 부대 하나를 괴멸시킨 서군은 이들의 뒤를 쫓던 남이와 가까스로 합류하고 대장을 잡고 자인과 맞바꾼다. 내일 정오까지. 알겠는가? 예, 형님. 여동생이 끌려간 곳까지 알아내지만 잘생긴 변태 황자 앞에 끌려간 직후였지요. 오버무 먹어마. 당아사르 간지보 가지아카이. 바이러고 언터꼭 뭐 여러 터브로 수원이 왕이누다 하하. 터라 안갈라시. 다 했어서 뭐 더러니 알마바 필라라 우치. 암탕아쿠. 하하 올리하다마 허허 악두나쿠. 자고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 했지만 내가 밥을 먹다가 건드리는 건 문제가 없지.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었으니 순순히 당할 자인이 아니었으나 황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그대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이 니크랑아 다무타로 시작하더라. 어? 그런데 그때 오라버니 무사하냐? 졸지에 묵직한 인질이 되신 우리의 황자님. 남이는 황자를 이용해 동생의 탈출을 도우려 하는데 오라버니는요? 내일 정오까지 압록강 초고막에서 보는 거다. 기다리겠습니다, 형님. 아니 학교 못 갈 바엔 차라리 다 같이 죽어. 다 죽고 싶어? 이별하나 치나. 어서 가자, 사포해. 아니 충리 세게 때리네 개새끼. 가서 기다려. 샤워 알코올 샤워. 그리고 알코올은 뭐다? 이 붓는다. 황자님 화려하게 보내드리고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한 남. 그러나 문제는 이를 알게 된 황자의 삼촌이자 청나라 정예부대 수장 주신타가 화가 잔뜩 났다는 것. 오용자파 후크 좋아. 설상가상으로 이미 앞서갔던 자인과 서군마저 추격을 당하게 되고 남이 또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주신타와 그의 부대에 대항하기 위해 즉석에서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대나무로 일종의 총열을 만들어대고 보통 화살보다 훨씬 짧은
30cm가량의 화살을 쏘는 편전, 일명 애기살. 뒤에 마저 이야기하겠지만 화살이 가벼워 사거리가 월등히 길었고 갑옷을 뚫는 관통력마저 엄청났던 조선의 비밀병기. 애기살은 강력한 무기였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은 무기를 지녔으니 바로 다른 화살의 2배가 되는 무게, 이에 신체를 절단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육량시였지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한 골짜기에서 마주하고만 이들 완전히 포위당한 나미와 그를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려는 주신타. 주모부모 완비 갈라버터 버터 준비. 그런데 그때 골짜기에 주인이 나타나죠. 자, 과연 우리의 호랑이는 자기 구역에 들어온 못된 인간들을 죽이고 자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에이, 인간 나빠, 고양이 최고! 자, 과연 조선의 신궁 나미는 이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소중한 가족들과 무사히 마주할 수 있을까요? 1636년 병자호란, 위대한 신궁의 전설이 깨어난다. 2011년 개봉작 지붕 신보와 연락.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최종 병기 활이었습니다. 자,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청나라와 조선의 전쟁, 병자호란, 그리고 그 전쟁의 시작점을 그린 이번 영화, 그 이름처럼 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쓰인 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나미의 애기살, 편전의 경우 실제로도 조선시대의 비밀병기에 가까웠던지라 세종대왕은 변방의 오랑캐, 여진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국경지역에서는 훈련조차 조심하게 했고, 이는 일본, 외인에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스니로 이처럼 편전은 조선시대 내내 군사기밀로 다루어졌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문서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지요. 1555년 을묘외변 당시 일반적인 화살을 쏘았을 때는 칼로 받아치던 왜적들이 편전을 보고는 두려워했다는 기록 또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위력이 실제로 대단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614년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따르면 일본인들에게 천하의 으뜸 가는 무기를 말하라 했을 때 중국의 창술, 일본의 조총, 그리고 조선의 편전을 꼽았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작은 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가벼워서 빨랐고 빠르기 때문에 살상력 또한 강력했으며 사거리도 긴 무기였기 때문, 거기에 조선 말고는 이 정도로 짧은 화살을 쏘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적들이 주워서 재활용할 수도 없었고, 활을 쏜 이후에도 통화가 손에 남아있어 적들은 활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조차 알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활 그대로네, 뭐 임활 잘못 쐈나 크크 하다가 바로 헤드샷 맞고 무지개 다리 건너버렸다. 편전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도 존재한 무기였는데요. 고려가 몽골에 맞서 전쟁을 벌였던 대몽항쟁 당시 김강신이라는 인물이 몽골군에게 포위되어 화살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는 엽전으로 화살촉을 만들어 쏘고 몽골군의 화살이 날아오면 이를 주워서 4개로 쪼갠 뒤 통에 넣어 쏘았다는 기록 또한 존재하지요. 근데 이렇게 개쩌는 무기였으면은 그쯤 조선이 지구 통일했어야지 왜 그리 개고생을 했느냐. 일단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일본이 조총을 쏘아대던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그 말은 뭐다? 조총이 보급화되었고 영화에선 보여지지 않았지만 조선도 청나라도 조총과 활을 함께 사용하던 시대였다. 근데 이거 조선 전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편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나 문제는 무기가 숙련되는 과정이 너무도 까다로웠습니다. 군인들한테 활툭 던져주고 야 쏴! 하면 되는 게 아니었고, 심지어 일반적인 활조차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거기에 통화를 대고 하면서 그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난이도는 더욱 올라갔지요.
숙달이 되지 않으면 화살이 아무데나 날아가 버렸고 이에 연습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나마 조선의 주력 무기가 활이었고 그만큼 편전을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활용될 수 있던 것이었죠. 여러모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던 것인데 뭐 어쨌든 그 당시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래 뭐 사실 이 영화 최종병기활 영화적 허용으로 미친 OP 스킬이 된 곡사라던지 청해 황자가 병자호란 중 사망했다던지 조선시대에 셰퍼드가 있다던지 하는 몇몇 사소한 역사적 고증 오류 오게티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거 다큐멘터리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조선의 주목이었던 활을 집중 조명했던 영화인 만큼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직접 찾아보셔라. 좋은 오락 영화요.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의 한태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세상을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는 졸고는 시네마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함을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 hour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어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